1966년 1월 26일 호주 국경일.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화로운 아침이었지만 이날은 호주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미제 사건으로 기록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남호주 애들레이드의 글렌엘그 해변. 이곳에서 3명의 어린 남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낮 11시 30분 그들은 해변의 따스한 햇살 아래서 즐겁게 웃으며 모래사장에서 뛰어놀고 있었죠. 그 평화로운 모습이 그들의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아이들은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신도 단서도 심지어 범인의 실체조차 6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도 아무것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채 이 사건은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보몽트 3남매 실종. 호주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수십 년간 의문과 불안을 안겨준 이 사건은 호주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미스터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날 해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사건의 시작 평화로운 휴일. 1966년 1월 26일 이날은 호주에서 가장 큰 국경일 중 하나인 오스트레일리아 데이였습니다. 전국이 축제 분위기로 들떠 있었고 남호주 애들레이드의 보몽트가 역시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인 9세, 아너 7세, 그랜트 4세. 3명의 사랑스러운 남매는 아침 일찍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해변에 다녀올게요. 그날은 유난히 뜨겁지도 그렇다고 춥지도 않은 완벽한 여름날이었고 아이들은 평소처럼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보몽트 가의 집에서 글렌엘그 해변까지는 약 2km 정도의 거리였는데 이 세 남매는 평소에도 이 길을 자주 혼자 오가곤 했습니다. 부모님은 아이들이 충분히 안전하게 해변에 도착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순진한 믿음은 곧 잔혹한 현실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목격 낯선 남자. 오전 10시쯤 글렌엘그 해변에는 많은 인파가 몰려 있었고 그 속에서 몇몇 목격자들이 보몽트 남매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해변 한쪽에서 한 남자와 함께 즐겁게 놀고 있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남자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햇볕에 그을린 피부와 밝은 갈색 머리를 가진 30대 중반의 인상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놀라웠던 점은 아이들이 그 남자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거리낌 없이 어울렸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 남자에게서 어떤 경계심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편안하고 친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후 목격자는 아이들이 그 남자와 함께 해변가에 설치된 간이 탈의실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모습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간이 탈의실에서 나온 아이들은 이전에 입고 있던 수영복이 아닌 외출복 차림이었으며 그 남성과 함께 해변을 거닐거나 주변 상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 모습까지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몽트 세 남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그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다시는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은 아이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어머니는 불안한 마음에 해변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넓은 해변 그 어디에도 아이들의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물론 경찰과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글렌엘그 해변 일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해변의 모래사장부터 인근 숲을 심지어는 잠수부까지 동원되어 바닷속까지 수색했지만 아이들의 시신은 물론 그들이 입고 있던 옷 가지고 놀던 장난감 심지어는 작은 발자국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사라진 듯 아이들의 흔적은 단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수색 그리고 미궁. 보몽트 3남매의 실종 소식은 순식간에 호주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대규모 수색 작전은 애들레이드 시내를 넘어 남호주 전역으로 확대됐고 수천 건의 제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그중 대부분은 안타깝게도 허위 제보이거나 의미 없는 정보들이었습니다. 유일하게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수사에 신락 같은 희망을 주었던 단서는 아이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목격된 낯선 남자였습니다. 많은 목격자들이 그 남자의 인상착의를 증언했지만 그의 정체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호주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과거에는 흔했던 부모가 자녀를 공공장소에서 자유롭게 놀도록 두는 문화가 완전히 사라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보몽트 사건 이후 부모들은 아이들을 잠시라도 눈에서 떼지 못하게 되었고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사건은 호주인들의 기억 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함께 미제로 남아 해결되지 않은 고통스러운 질문으로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충격적인 단서. 사건 발생 후 수사의 혼란을 가중시킨 이상한 증언들이 이어졌습니다. 몇몇 목격자는 아이들이 그 남자와 함께 시내버스를 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이 버스는 아이들의 집 방향이 아닌 그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왜 아이들은 그 낯선 남자를 따라 집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버스에 망설임 없이 올라탔을까요? 경찰은 아이들이 그 남자에게 친밀함을 느낀 것 같다고 추정했습니다. 이는 아이들이 그 남자를 전혀 낯선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거나 최소한 위협적인 존재로 느끼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어쩌면 그 남자는 아이들이 아는 사람이었거나 혹은 아이들을 매우 능숙하게 안심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와 더불어 아이들의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버스 요금으로 약간의 동전만 주었지만 막내 제인이 해변 상점에서 과자와 음료수를 무려 1파운드 지폐로 지불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는 아이들이 누군가로부터 1파운드라는 당시로서는 꽤 큰 돈을 받았다는 것을 암시하며 그 돈이 바로 그 낯선 남자로부터 왔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경찰은 아이들이 단순히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유괴되었을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용의자와 의혹. 수십 년간 수많은 용의자들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았지만 그 누구도 확정적인 범인으로 기소되거나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가장 유명하고 유력한 용의자 중 한 명은 바로 비치밸리의 괴짜로 알려진 해리 핍스였습니다. 그는 성범죄 전과자였고 사건 직후 여러 차례 수상한 발언을 하거나 의미심장한 행동을 보여 의심을 받았습니다. 핍스의 아들 헤이드는 나중에 자신이 어릴 적 아버지의 집에서 실종 직후에 보몽트 아이들을 보았다고 충격적인 증언을 하며 사건에 새로운 불씨를 지폈습니다. 헤이드는 아버지 핍스가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와 자신의 방에 숨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핍스의 형제 중 2명이 실종 직후 핍스로부터 돈을 받고 자신의 공장 부지에 무덤 크기의 구덩이를 팠다는 충격적인 주장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이 모든 증언과 정황들이 핍스를 강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결정적인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그는 끝내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2007년 핍스가 살던 집과 관련 부지를 대대적으로 발굴했지만 안타깝게도 아이들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5년 2월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다시 불타오르면서 과거 용의자로 지목되었던 해리 핍스가 소유했던 캐스탈로이 공장 부지에서 세 번째 발굴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2013년과 2018년에 이은 세 번째 시도로 이번에는 시멘트 안정화 모래가 발견되었지만 그 모래의 존재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해리 핍스의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결혼을 통해 보몽트 가족과 친척 관계라는 놀라운 주장이 제기되면서 사건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는 핍스가 보몽트 가족과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그의 범행 동기와 아이들을 유인한 방법에 대한 새로운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발굴 작업은 2025년 3월 1일까지 계속되었지만 아쉽게도 아이들의 유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멈추지 않고 있으며 새로운 단서가 나타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끝없는 가설. 보몽트 3남매 실종 사건은 수십 년간 수많은 추측과 가설들을 낳았습니다. 가장 유력하게 제기된 것은 납치 후 살해설로 아이들이 그 낯선 남자에 의해 유인되어 어딘가로 끌려가 살해당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또한 당시 호주에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신매매 조직 연루설도 제기되었는데 아이들이 해외로 팔려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사건이 호주 역사상 가장 잔혹한 연쇄살인범 중 한 명의 첫 범행이었을 것이라는 섬뜩한 가설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건 단순한 추측일 뿐, 단 한 조각의 결정적인 증거도 발견되지 않아 그 어떤 가설도 명확하게 증명되지 못했습니다.
남호주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한 결정적인 정보 제공에 무려 100만 달러라는 거액의 보상금을 내걸었지만 아직까지도 사건 해결의 결정적인 단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부모인 낸시 보몽트는 2019년에, 아버지 짐 보몽트는 2023년에 사망했습니다. 두 분 모두 사랑하는 자녀들의 실종에 대한 진실을 끝내 알지 못한 채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과 평생을 따라다닌 의무는 그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2025년 7월에는 스튜어트 멀린즈와 빌 헤이즈가 실종된 보몽트 아이들의 살인자를 밝히다 UNMASKING 더 킬러 어브 더 미싱 보몬트 칠드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여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어서 여전히 많은 이들이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책이 수십 년간의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엔딩. 6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보몽트 3남매 실종 사건은 여전히 호주에서 가장 풀리지 않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제인, 아너 그랜트. 3명의 어린 아이들은 그날 해변에서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그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목격된 그 남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당신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미스터리가 언젠가는 풀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을까요? 당신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